지금 2차 전지에 투자하시는 걸 권합니다. 한국의 투자자로 있으면서 이 2차 전지 산업에 투자 안 한다? 이건 정말 기회를 아깝게 놓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 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2차 전지가 유망한 건 맞지만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단기에 좀 가열된 종목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요거는 그럼 어떤 것들이 좀 이런 거에 해당될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전고체 테마죠. 이건 그냥 뭐 제 의견이 아니고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거의 제가 아마 딴 건 몰라도 이걸 자부할 수 있는데 어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보다도 그다음에 뭐 어떤 뭐 개인 투자자 그룹보다도 제가 2차 전지 섹터 안에 웬만한 기업들은 저만큼 많이 탐방 가보고 컨퍼런스 콜을 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직접 많이 가보셨어요? 네, 저는 뭐 가본데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한숟가락으로 꼽을 수가 없죠. 몇십 개를 가봤으니까. 한 5개 정도만 가본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큰 데만. 근데 이제 많이 오른 데가 뭐 에코프로 BM 같은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뭐 PNT라는 회사 또 코스모 신소재라는 회사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회사 뭐 많죠. 그런 종목들 지금 다 주가들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다 뭐 말하기 힘들 정도인데 그런 회사들 뭐 하여튼 뭐 그리고 탐방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정말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경우는 5번, 6번도 가고요. 그 다음에 뭐 주담 통화도 수시로 하고 뭐 최근에 TG 스틸, 사마알미늄 같이 이렇게 뭐 2차 전지 섹터에서 원래는 2차 전지 섹터라고 생각이 안 됐던 철강업계라든지 또는 뭐 비철금속업계 뭐 이런 데도 가고요. 그런 데가 저희 다 찾아가서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소개하고 뭐 그래서 사실 주가들이 지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탐방을 가보면 우리가 이제 밖에서는 보면 기술력이 안 높아 보이는데 의외에 이제 그 기술적인 어떤 혜자가 있거나 또는 뭐 몇 년간이라 하더라도 거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기업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배터리 업계 그렇게 탐방을 계속 다니면서 다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전고체 배터리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심지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장비나 어떤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조차도 이거 금방 되기 힘들 겁니다. 이런 이야기 다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대략 전고체는 아직은 제가 볼 때 10년은 더 걸린다. 그리고 10년 걸려서 상용화 되더라도 아마도 굉장히 이제 고급차 중에 하이엔드 마켓에 조금 쓰이는 니치 마켓 정도에 머물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고체 테마와 관련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막 주가 뻥튀기 된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어느 업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건 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어서 예를 들면 그 원통형 배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비중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원통형 캔을 만드는 그 강판이 니켈 도금 강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이제 국내에서 현재로서는 딱 한 회사가 독점적으로 지금 생산 공급하고 있거든요. 이 회사는 향후에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제가 추정하기는 한 2년 안에 거의 매출이 한 8, 9배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2차 전지 섹터가 이런 업체들이 많아요, 지금. 근데 그 업체 외에 지금 새로 이제 진입하려는 업체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양쪽 업체를 다 확인해보고 했지만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2024년 말에 그 시설을 완공해서 2025년에 불과 한 몇 달 만에 콜 테스트를 통과해서 뭐 공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지금 이미 공급하고 있는 그 업체 경우는 그 콜 테스트를 받는데 한 2, 3년 걸렸어요. 근데 그게 몇 개월 만에 뚝딱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재료를 이제 습도강판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포스코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포스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시장이라 그거는 이미 쿨테스트를 통과해서 양산 단계에 이른 업체가 아니면 그걸 그냥 딱 쉽게 말해서 연초에 주문자가 올해 이 정도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하는 물량 정도만 생산하지 그 이상을 생산하지 않아요. 2025년 가야 쿨테스트 통과한 상황도 아닌데 그 물량을 주겠어요, 포스코가. 그래서 제가 볼 땐 2025년까지는 이 지금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거의 독점적이고 제가 볼 때는 새로운 경쟁자로 들어오려는 업체가 제가 볼 때는 최소 3, 4년 이상 더 걸려요. 2026년 이후에나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그것도 비중이 크지 않게. 근데 그런 업체가 지금 이제 이 원래 독점하고 있는 업체가 주가가 워낙 뛰니까 현재로서는 그 진입하더라도 실적이 당장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좀
약해 보이는 이 업체가 덩달아서 되게 최근에 많이 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 그 외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라든지 또 리튬 관련주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실체가 있는 업체들이 있고 실체에 비해서 너무 튀어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경우에 저는 이제 큰 흐름에서는 그쪽이 당연히 커지는 시장이라고 저도 뭐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그쪽에서 너무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많이 오른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보통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이제 투자를 하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2, 3년 후에 이거보다 다시 뭐 최소한 4, 5배 이상 실적이 증가하고 그래서 주가가 지금보다 뭐 몇 배 이상 다시 증가할 기업이라면 지금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한 2, 3년이 지나가도 지금 주가를 합리화하기 힘들 정도로 네, 물론 성장은 하죠. 성장은 하지만 2, 3년, 3, 4년이 지나도 지금 주가를 합리화하기 힘들 정도로 뭐 주가가 고평가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좀 과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특정 종목을 알려드리진 않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그런 정도는 좀 따져보고 예, 하신 게 맞지 않을까. 물론 기술적으로 이제 워낙 뛰어난 업체라고 해서 이제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의 경우에 물론 그 기술 잠재력이 어느 순간에 터지면서 날아갈 수도 있지만 더 날아갈 수도 있지만 그런 업체들이 이미 이제 기대감을 상당히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투자한다 그러면 뭐 상대적으로 조정이 올 때 그 낙폭이 클 수도 있고 그런 종목들은 또 한편으로는 조정이 크게 안 온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향후 주가 상승률이 좀 낮지 않을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예,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럼 주의가 필요한 이제 종목들도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방금 전에 이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에코프로 BM이든 몇 개 종목들이 이제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좋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단기간이 너무 가열된 거는 사실이잖아요. 맞죠. 그로 인해서 조금 조심해야 될 건 없나요? 예를 들면 뭐, 에코프로 BM이라면 좀 조정받을 때 산다든가 할 수도 있을 텐데.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게 지금 이미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낮은 평단에 잘 진입하셨다고 하면 일부러 막 섣불리 팔 필요는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올 한 해 동안 2차 전지 시장에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대감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벌어질 겁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그 IRA의 그 세부 지침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미뤄졌던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들 간의 계약 계속 나올 거고, 또 그러면 잇따라서 이제 뭐 소재 계약 추가로 나올 거고, 2025년까지 뭐 국내 3사 캐파를 엄청 늘려야 되거든요. 2022년 대비 거의 한 3배 정도 늘려야 되는데, 그럼 또 장비 발주도 엄청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재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미 그냥 비교적 낮은 평단에 잘 진입하신 분들이라면 대체로 좀 갖고 계시고, 뭐 좀 멘탈상 나는 이게 또 이러다가 혹시라도 뭐 주가가 한 20, 30% 조정받으면 아, 멘탈 좀 이렇게 무너질 사람 같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자기가 나름 좀 안 좋은 시나리오도 그려보면서 일부는 예를 들어서 한 뭐 20, 30% 정도 자기가 범위 안에서 분할해서 수익을 일정하게 실현할 수도 있죠. 그게 자기 멘탈이 편하다면.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뭐 만약 조정이 실제로 온다 그러면 예, 조금 더 싼 가격에 현금 확보해둔 걸로 더 사셨다가 사실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가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 조정이 안 온다. 그러면 남아있는 7, 80% 가지고 이제 그냥 수익을 누리셔야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20, 30%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지만 지금도 투자에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또 투자하시면 그걸로 다시 수익 내면 되니까요. 저는 20, 30% 이렇게 뭐 수익 실현하는 경우에도 저희 회원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시장을 빠져나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일단 현금을 가끔은 좀 확보해두라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나는 그냥 이거 올라가면 계속 그렇고 중간에 조정하면 더 산다 현금이 있는 한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뭐 계속 갖고 가셔도 되죠. 정말 중장기 성장성이 분명한 신규 매수자는요?
신규 매수자가 이제 그래서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구간인데요. 그렇죠. 신규 매수자들은 절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진입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 물론 종목별로도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큰 종목들이 꽤 있어 보이긴 하는데 대체로 보면은 이제 어쨌거나 주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하다가 이제 조정 오면 확 물리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배터리 하시면 뭐 물리면서 시작하라 그러는데 저는 이게 저희 회원들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잖아요.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막 이렇게 장저 올 때는 호기롭게 덤벼들었다가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또 이제 물리면 그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근데 조정이 올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자기가 정말 충분히 스터디한 다음에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되고 특히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성장할 기업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기업들은 분할해서 조금씩 매수하시면 되는 구간. 네, 그래서 분명히 이건 지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라도 지금 2차전지에 투자하시는 걸 권합니다. 왜냐하면 발을 디디지 않으면 시작을 못 해요, 결국. 근데 2차전지 산업은요, 앞으로 정말 향후 수십 년간 한국을 먹여 살릴 산업이거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한국 산업을 이끌어왔고 한국 경제를 얼마나 이렇게 떠받쳐 왔습니까? 물론 메모리 반도체 산업도 앞으로 계속 커질 거예요. 근데 향후 한 4,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2차 전지 산업이 덩치가 더 커져서 전체적으로 한국 산업을 이끌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에는 제가 이제 한국 경제의 저성장을 되게 걱정했던 사람인데 적어도 산업적으로는 한국의 저성장 모드를 이렇게 탈피할 수 있는 어떤 성장 모멘텀을 이게 2차 전지 섹터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커지는 시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동하는 이 2차 전지 산업, 뭐 아직 태동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여전히 아직 좀 초기 단계에 가까운 2차 전지 산업의 종주국인 한국에 개인 투자자로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혜택인데 한국에 투자자로 있으면서 이 2차 전지 산업에 투자 안 한다? 이건 정말 기회를 아깝게 놓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삼성전자 그 주가 궤적을 보면서 수십 년 전에 돌아가서 삼성전자에 투자할래 그러면 투자 안 할 사람은 없잖아요. 무조건 하죠. 예, 근데 삼성전자 주가도 이렇게 보면은 계속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만 하더라도 8만 원대 이상 갔다가 지금 뭐 5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복이 다 있단 말이에요. 물론 5만 원에 사면 좋죠. 최근 이야기를 드리자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막 90년대 거슬러까지 올라가 보면 정말 낮은 가격에서 해서 굴곡 계속 끝이면서도 백몇십 프로가 상승한 거잖아요. 2차 전지 섹터가 그런 잠재력이 있는 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왜 이런 매력적인 산업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왜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고 있나. 그게 뭐 저도 그렇고 배터리 아저씨도 그렇고 그런 게 안타까운 거죠. 2차 전지에서 삼성전자 넘어서는 시총이 넘어서는 기업이 나올 거라고 소장님도 보시나요? 네, LG엔솔은 분명히 넘었을 거고요. 네. 아니, 넘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게 왜냐하면 지금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받아나온 수주 잔고가 1,000조가 넘는데요. 물론 이제 뭐 앞으로도 계속 체결을 할 테고. 근데 이게 시장 침투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10% 정도 되는, 그리고 이제야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 되고 배터리 시장으로는 더 압도적으로 클 미국 시장이 이제야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수주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은 수주가 이제 계속 밀려드는 거고요. 전 세계 완성차 시장이 대략 한 8,000조 이 정도 되는데 향후에 전체 생산량 자체는 좀 줄어들 겁니다. 근데 전기차의 이제 대당 판매 가격을 감안하면 사실은 8,000조보다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는 시장이거든요. 예, 삼성전자 매출이 지난해 기준으로 한 300조였단 말이에요. 예, 이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이 그만큼 크고 거기에서 전기차 생산 원가의 한 40%를 차지하는 게 배터리고 그 배터리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전기차 시장의 대략 한 80% 아무리 적게 잡아도 70%를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석권을 할 텐데 그리고 유럽도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대부분 들어가고 그 외에 향후에 성장하는 뭐 이제 동남아 시장이나 기타 국가들도 사실은 한국 배터리가 거의 뭐 주력으로 자리 잡을 거예요. 그럼 그 시장에서 이렇게 리딩하는 업체들인 국내 배터리 3사가 삼성전자 매출을 안 넘었을까요?